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몸소 경험한 공유 오피스 창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던 프리랜서 생활에서 이제는 여러 지역의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한때 저도 여러분처럼 창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특히 프랜차이즈의 높은 진입 장벽에 좌절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위치 또 위치. 위치가 곧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말, 공유 오피스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제가 첫 공유 오피스를 오픈했을 때 위치 선정에만 3개월을 투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 주변에 카페와 식당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조건을 찾아 발품을 팔았죠. 위치를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과밀지역 여부예요. 사업자 등록 시 과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비상주 회원사업자 주소만 필요한 분들의 문의가 쏟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첫 지점은 강남 부근이었는데 오픈 첫 달부터 비상주 문의가 30건 이상 들어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상주 vs 비상주 2마리 토끼 다 잡기. 상주 손님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공유 오피스의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상주 회원은 안정적인 월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반면 비상주 회원은 적은 공간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상품이에요. 제 경험상 이상적인 비율은 상주 비상주 64 정도예요. 비상주 회원이 많다는 건 우편물 관리나 전화 응대 업무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 차별화를 둔다면 입소문을 타고 회원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한 번은 비상주 회원의 급한 우편물을 당일 스캔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인 3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큰 수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디지털 시대의 계약과 마케팅. 종이 계약서의 시대는 끝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간편하고 빠른 것을 원해요. 저는 처음에 종이 계약서를 고집했다가 20대 회원들의 불만을 듣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후 계약 성사율이 30% 증가했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생각보다 도입이 쉬워요. 월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계약서 보관과 관리도 훨씬 편리해졌어요. 특히 비상주 회원과의 계약은 대면 없이도 가능해져서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네이버 키워드 광고만 했는데 점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공유 오피스 내부 사진과 회원들의 일상동의 하이를 공유했더니 MZ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또한 다른 공유 오피스 운영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소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제 공간이 꽉 찼을 때 다른 공간을 소개해주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협력관계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고 수익이 거의 2배로 늘었답니다. 세무서와의 춤 그리고 우편물 관리. 세무서 실사. 이 단어만 들어도 긴장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전혀 두려울 것 없어요. 세무서에서 주로 확인하는 것은 비상주 회원들의 실제 사업 여부와 우편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저는 모든 회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우편물 수신 및 처리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었어요. 또한 분기별로 회원들과 화상 미팅이나 통화를 진행하고 이 기록도 보관했죠. 우편물 관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업무예요. 저는 우편물 도착 시 즉시 사진을 찍어 회원에게 전송하고 보관 또는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세무서 실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죠.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요즘은 공유 오피스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차별화죠. 저는 몇 가지 특별한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월 1회 네트워킹 데이 회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실제 비즈니스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어요. 24시간 출입 시스템 보안 카드를 발급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했더니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바리스타 교육받은 직원 오전에는 한 직원이 간단한 커피를 내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더니 아침 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작은 시작 큰 성장.
처음 시작할 때는 4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최소한으로 하고 가구도 중고로 구입했죠. 프랜차이즈였다면 초기 비용이 1억은 훌쩍 넘었을 텐데 직접 하니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1년 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에 총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직원 역할까지 해야 했죠. 하지만 내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지원한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공유 오피스 창업을 꿈꾸신다면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높은 비용은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깎아먹을 거예요. 대신 직접 발로 뛰고 정보를 수집하세요.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마케팅, 회원 관리까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공유 오피스 운영자들과의 네트워크예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생각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객도 소개하면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제 경험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글이 공유 오피스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